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이번 그 리뷰할 논문은 사실 논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반도체 75주년을 맞이해서 일반 지금까지 반도체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그냥 엄청 개론적인 혹은 굉장히 큰 정리에 관한 그냥 그런 아티클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아티클에 맞춰서 지금 굵직굵직한 반도체의 테크놀로지 이제 브레이크스루 같은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처음 일단 반도체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이제 스케일링 다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다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스케일링 다운을 왜 하냐, 이때까지 지금도 뉴스에 보면 지금 3나노테크, 5나노테크 이런 것들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 혹은 필요성을 먼저 언급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케일링 다운은 크게 왜 하냐라고 본다면 스피드와 코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스펫은 사실 아이디어란 경우는 이렇게 Cox 혹은 이렇게 채널 레지스턴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파라시틱 레지스턴스와 파라시틱 캐패시턴스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모스펫에서 이제 스케일링 다운이 된다면 일단 모스펫은 이런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션에서 정기적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이제 클락파, 사각파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빨리 반응을 해야 하고 이것이 곧 트랜지스터의 스피드를 나타내는데요. 이런 클락으로 사각파가 오는데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레지스턴스와 캐피시턴스로 이루어진 캐피시터와 이제 레지스터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것들은 이런 사각파가 왔을 때 RC 딜레이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스케일링 다운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채널 레지스턴스, 즉 채널 레지스턴스가 줄어들고 또 이제 이 위쪽에서 봤을 때 채널 면적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면적 또한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채널 캡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채널 레지스턴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온 커런트 또한 우리가 알고 있던 드레인 커런트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온 커런트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페레스틱 캡을 채우는 속도 또한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R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채널 캡도 줄어들기 때문에 RC 딜레이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다운 될 시에. 여기서 또 나와 있지 않지만, 배열 라인 같은 데에서는 이제 인터커넥트 와이어 같은 것도 짧아져서 R이, 레지스턴스가 줄어든 효과까지 물론 동반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RC 딜레이적으로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드 오프 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인접한 셀끼리 가까워져서 이제 이 트랜지스터와 옆에 트랜지스터끼리 파라 캡이 커질 수도 있고 페레스텐스 캡이 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 레벨에서 M2, M3 이런 것들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기생 캐패시턴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려고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칩 덴시티가 높아짐으로 한 웨이퍼에 생성할 수 있는 칩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를 생산했을 때 코스트가 싸지게 됩니다. 어,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스케일링이 될 때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리고 그것들이 현재 산업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가장 주된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그 이슈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주되게 설명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이런 쇼 채널 이펙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쇼 채널 이펙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메이저하게 다루는 것 이 이제 딥을 기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딥을에 대해서 굉장히 주되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디블은 이제 흔히 알다시피 이제 게이트 랭스가 줄어들게 되면 보통 이제 게이트 볼테이지로만 이러한 장벽을 조절해서 드레인 커런트가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이런 걸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채널이 짧아지게 되면 이렇게 드레인 볼테이지를 가했을 때는 원래 사실 이 장벽에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 이 장벽의 변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이트 볼테이지로만 조절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채널이 짧아지고 이 드레인 볼테이지가 채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드레인 볼테이지가 가해지면 이렇게 채널이 같이 이렇게 딸려져 내려와서 원래는 흐르지 말아야 될 이런 리키지가 흐르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디브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은 또 여러 가지 공정이 요구되는데요. 뭐 이 그림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뭐 가장 주되게 논의되는 것들이 디브에서는 어, 이런 소스와 드레인 부분에서 쉘로우 정션 뎁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런 곳들이 이제 깊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디플리션 리전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이게 더 깊어지면 이 디플리션 리전은 더 이렇게 넓어지게 될 거고 결국 이런 이펙티브 게이트 랭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펙티브 게이트 랭스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앞서 말한 디블 현상이나 이런 쇼 채널 이펙트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쉘로우 정션 뎁스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런 바디 부분에 도핑을 강하게 해주면 우리가 알다시피 피행 전천에서도 이런 도핑이 강하게 되면 이런 디플리션 리전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방법에도 여러 사이드 이펙이 따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쉘로우 정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이게 얇아지면 이 부분도 작아지게 될 거고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또한 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쉘로우 정션 뎁스를 하게 되면 시리즈한 레지스턴스 이러한 컨택 패드 부분에서의 저항이 당연히 커지게 될 거고요. 또 이런 서브 도핑 농도를 짙게 하면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그 도펀트가 많기 때문에 스캐터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모빌리티가 감소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런 디플리션 리전이 또 도핑을 너무 세게 해서 디플리션 리전이 너무 얇아지게 되면 밴드 투 밴드로 핫 캐리어가 생성돼서 이런 리키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어프로치를 할 때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을 당연히 고려하면서 이러한 쇼채널 이펙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또 여기에서 언급한 것이 바로 이제 RDF입니다. RDF가 이제 랜덤 더포트 플럭추에이션인데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서킷 디자인을 할 때 어떠한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하나를 이렇게 타겟팅하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0.7V, 뭐 1V, 뭐 여러 가지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타겟팅할 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서브스트레이트 부분에 이온 임플란트로 이런 도펀트를 도핑해줘서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롱 채널 같은 경우는 이 채널이 길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위스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롱 채널 모스펫 같은 경우는 이런 면적이 넓게 되는데요. 이러한 면적이 넓게 되면 이 도펀트가 뭐 100개를 도핑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쇼 채널 같은 경우는 채널 랭스도 줄어들지만 위스까지 줄어들게 돼서 전체적인 채널의 면적 또한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면적당 뭐 같은 농도의 도펀트를 도핑할 때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도폰트 한 10개 정도로 도핑하면 되는데요. 이때 쉽게 비유하자면 롱 채널 모스펫 같은 경우는 100개의 도폰트를 도핑하는 데 있어서 만약 뭐 하나가 뭐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을 할 때 이런 에러가 나서 뭐 하나가 뭐 도핑이 안 됐다면 사실 100개 돼야 되는 게 99개가 돼서 1%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런 쇼채널 모스펫에서 만약 하나가 안 된다면 뭐 쇼채널 모스펫에서는 10개의 도퍼한테가 도핑되어야 이러한 타겟팅되는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맞출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안 되면 9개, 즉 10%의 오류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쇼채널 모스펫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하나하나마다 결국 이러한 이온 임플란테이션 하나 도펀트가 안 될 때마다 디바이스 간에 엄청난 그 퍼포먼스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면적이 작으니 이런 곳에서 도핑을 할 때 어디에 도핑하냐에 따라서도 성능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이디어라는 경우는 사실 이러한 밴드가 아니라 이렇게 둥근 밴드가 되는데 이렇게 쇼 채널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마다 이러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곳들의 피크 같은 것들이
결국 도퍼런트가 들어가면 이렇게 피크 같은 것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이 어디 생기냐에 따라서 이 디바이스의 퍼포먼스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채널 스케일링 다운 됐을 때 이러한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언급한 이렇게 뭐 채널이 스케일링 다운 됐을 때 이러한 아까 말했듯이 디브리나 쇼 채널 이펙트 그리고 RDF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뭐 이런 것들을 언급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런 쇼 채널 이펙트 같은 것들을 어떻게 어, 개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이제 테크는 이제 그런 90나노, 45나노, 뭐 그다음에 22나노, 14나노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어떤 기술들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90나노에 언급돼서 이제 스트레인 엔지니어링입니다. 스트레인 엔지니어링은 다음과 같이 드레인이나 소스 같은 것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이 아닌 실리콘 절마뇽 혹은 실리콘 카본 이런 것들을 넣어서 결국 이러한 격자들의 약간 변형을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결점 실리콘과 실리콘 절마뇽이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티스 컨스탄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결합할 때 실리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격자의 컨스탄트가 아닌 다른 컨스탄트를 가지게 됩니다. 엠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SiC, 그 다음에 피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C계 실리콘 절마늄을 쓰게 되는데요. 피모스 같은 경우는 이런 컴프레스 반 이러한 스트레스를 주면 피모스의 모빌리티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엠모스 같은 경우는 이런 텐실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높아져서 결론적으로 앞서 말했던 이런 게이트 랭스를 줄이지 않고도 이러한 엔지니어링으로 결국 모빌리티를 높여 우리가 원하는 온커런트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러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였고 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하이케이 물질을 쓰는 겁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게이트 랭스가 스케일링 다운 될 때 게이트 랭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게이트 옥사이드 또한 스케일링 다운이 되는데요. 원래 우리가 쓰고 있던 SiO2 뭐 이런 일반적으로 예전에 썼던 SiO2 같은 경우도 이런 게이트 옥사이드의 두께가 스케일링 다운 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게이트 옥사이드의 스케일링 다운도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이 얇아질 대로 얇아져서 결국에는 게이트로 이러한 전류들이 이런 전자들이 이런 이 부분이 너무 얇다 보니까 이런 터널링이나 이런 것들로 결국 게이트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리키지 패스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하이케이를 게이트 옥사이드로 채택하게 되는데요. 하이케이를 게이트 옥사이드로 채택하면 무엇이 좋냐? 왼쪽과 같은 그림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SiO2, 뭐 AL2, 여러 가지 옥사이드 물질인데요. 이 옥사이드 물질은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가 다 다르게 됩니다. 이런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가 보통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렇게 하프늄이나 이렇게 이런 계열들은 SiO2보다 약 지금 뭐 이것도 하프늄도 우리가 하프늄 옥사이드도 우리가 알다시피 페이지에 따라 뭐 다이렉트릭 컨스탄트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건 거의 8배, 9배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면 어떤 점이 좋냐? 어, 같, 같은 아니 다 같은 다이렉트릭 컨스탄트가 그러니까 다른 다이렉트릭 컨스탄트 물질을 쓰면 예를 들어서 이게 K가 4인 낮은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를 쓰면 이만큼의 이렇게 얇은 두께를 가져야 우리가 원하는 그 이 C옥스 결국 이제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얇게 되면 당연히 아까 말했던 이렇게 이쪽 게이트 옥사이드로 가는 터널링 되는 이런 것들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이렉트릭 컨스탄트가 높은 것이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캐패시턴스의 공식 앞에 입실론이 붙지 않습니까? 입실론의 유전율에 대해서 결국 K가 높게 되면 더 두꺼운 두께로 같은 C옥스의 값을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을 하냐? 같은 전압을 줬을 때 차지 커플링은 똑같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두껍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게이트 옥사이드 스케일링의 한계에서 생겼던 문제, 이러한 옥사이드의 이런 밴드 투 밴드 이러한 터널링 효과를 억제하면서 같은
게이트 차지 커플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뿐만 아니라 만약 게이트 옥사이 그 같은 볼테이지를 줘서 같은 두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가 높은 것이 더 차지 커플링이 잘 되어서 훨씬 더 많은 인버전 차지를 이뤄낼 수 있으니 더 온커런트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 중 하나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어, 채택했던 공법이 이제 이러한 바디 부분에 바디 부분에 새로운 옥사이드를 넣는 방법입니다. 어, 이런 게이트 옥사이드의 점점 게이트 채널 랭스가 줄어들게 되면서 절대적인 이것도 가까워지지만 소스와 드레인 간의 간격도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게이트 전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부분 인버전 레이어만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이런 바디 쪽 먼 쪽의 커런트들은 사실 게이트 볼테이지가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소스 드레인이 점점 스케일링 다운 될수록 소스 드레인이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는 리키지 또한 커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옥사이드 인슐레이터 하나를 넣음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바디 쪽에서 흐르는 이런 리키지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SOI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라는 공법을 사용해서 이런 쪽 이렇게 바디에 하나의 옥사 인슐레이터를 두어서 이쪽에 흐르는 리키지 패스를 막는 이러한 공법이 생기게 됩니다. 오른쪽은 이런 바디의 두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뭐 온커런트, 오프커런트 이런 걸 나타내는 트랜스퍼 커브인데요. 여기서 봤을 때 실리콘 두께가 7나노일 때 이 점선 보면 리키지가 거의 1에 마이너스 7승, 마이너스 7디케이드 정도 나오는데 이제 실리콘 두께가 3나노일 때는 거의 한 2디케이드, 오프커런트가 2디케이드 정도 줄어드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쪽에 그 바디의 두께를 심바디로 가져갈수록 리키지 커런트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 이러한 공정의 기술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거의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구조적 변화로서 또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플래너 팻에서 이제 앞선 이러한 FDSY는 22나노미터 공정에서 나노테크에서 채택 같은 기술이라면 이제 핀펫 이렇게 해서 삼면으로 게이트를 전압을 주면서 이렇게 게이트 컨트롤러 비트 높이면서 14나노테크 이런 걸로 핀펫이 등장했고요.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양산 단계에 들어간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런 걸로 이제 3면이 아닌 모든 면의 게이트 컨트롤러 비트를 해서 이렇게 리키지를 또 잡아주는 이러한 구조적 스트럭처적인 변화로서 또 한 단계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이제 다음 트랜지스터 스케일링 기술은 뭐가 되냐? 뭐 당연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포함되고 있을 텐데요. 뭐 흔히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스팁 스위칭 디바이스로 시모스가 갖고 있던 물리적 한계인 이런 서브스레시홀드 스윙이 이제 룸 템퍼레이처에서 60mV per decade밖에 안 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뭐 TFET이나 IMOSFET이나 여러 가지 FET들 트랜지스터들로 이렇게 스롭 디바이스를 만듦으로써 서브 스레시홀드 리전에서 생기는 리키지를 줄이는 이러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2D 물질을 이용해서 2D 물질 같은 경우는 스캐터링 같은 게 덜해서 이렇게 모빌리티가 좋다는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2D 물질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 아까 말했듯이 이때까지 이렇게 트랜지스터 하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이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로직 소자로서 유닉 셀로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CMOS 인버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게이트 하나로 소스 드레인 이렇게 해서 CMOS, PMOS, NMOS로 인버터를 만들었다면 이것을 즉 인테그레이션 함으로써 이제 CFET 모양으로서 만듦으로써 또 같은 면적 대비 덴시티를 높이는 이런 방법이 고안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상층에 올리는 이런 기술들은 밑에 층에 이런 열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올리는 저온 공정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